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거나 한 손에는 시집을 들고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친구들과 벌이는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럼 너는 행복하니? 행복이 학문의 한 분야는 아니지만 사회에서는 강박관념이며 경제에서는 논쟁의 주제이며 적지 않은 정책 결정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유모처럼 일일이 간섭하려 드는 복지국가의 마지막 개척 분야가 바로 관료주의를 통한 행복의 완성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면 안 된다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동안 행복에 대해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우선 행복이라는 말부터가 애매모호하다. 대체 뭘 얘기하자는 것인가? 행복하다는 추상적인 개념은 어떤 말로도 정확히 정해내리기 어렵다. 게다가 행복은 사치품 취급을 받기도 한다. 자급자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농민에게 내년도 행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라. 그에게 행복은 그저 잘 살면 따라오는 것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돈을 충분히 벌게 되었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길 정도로 시간이 많아졌다고 가정하고 다음에 13개 행복 자기진단 테스트를 해보자.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누리는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 행복이다. 가진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거저 얻은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는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그리고 행운을 감사하며 그 행운을 잘 사용하고 즐기되 그랬으면 좋았을 걸 혹은 그렇기만 했다면 따위의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당신의 한계, 그리고 당신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질투심과 시기심, 후회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행복이다.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조치감, 기쁨, 환희를 만끽하는 순간이 행복이다. 잘 사는 것, 흡족함, 만족이 행복이다. 영적 혹은 다른 것으로 인해 느끼는 충만감이 행복이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행복이다. 동화와 같은 행복한 결말이 행복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물질적 행복이 행복이다. 아니면 위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조합한 것이거나 위의 항목을 몽땅 합친 것이 행복이다. 물론 정답은 없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이 원하는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아두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아니면 적어도 그 돈을 지혜롭게 쓰는 법만 안다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만일 당신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현금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는 더욱 강력하다. 하지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자가 될수록 더욱 행복해진다는 비례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그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보고서에서 저자는 돈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하나의 요인이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의 중요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초점 착각이라고 부른다.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사이즈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만큼도 모른다는 점이다. 심리학자인 올리버 제임스는 번영과 소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 마음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책 어플루엔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선진국에 대해 이렇게 비난했다. 돈, 소유, 외모,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각종 정신질환에 노출된 이들이다. 만일 당신이 그중 하나라면 친밀감과 관계성이라는 기본적인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당신은 사탕발림의 욕구들을 끊임없이 채우고 있다. 광고회사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심기를 원하는 바로 그 욕구들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상품 취급하며 다른 이들 또한 상품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친밀한 관계성을 방해하는 요소다. 당신은 보상과 상금의 노예가 되었다. 에리 프롬의 말처럼 당신은 결국 존재가 아닌 소유가 되고 말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거미줄에 걸렸는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사태만 악화될 뿐이다. 우리가 더 근심하고 절망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더 많이 소비할수록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소비는 우리 마음속의 외적 수단을 통해 내적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 심리를 강요한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우리의 불행을 묵상한다. 제임스의 책은 자유시장 경제 옹호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면 그들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앵글로색슨식 경제적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사회와 국가가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익, 좌익 간의 논쟁을 또다시 불러일으켰다. 2007년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자들이 유럽 15개국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5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덴마크 국민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 이탈리아 국민들이 가장 낮다고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물론 정부, 경찰,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조차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관심이 만족감에 쏠린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국민총행복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되었다. 국민총행복이라는 말은 부탄의 국왕 왕축후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내적 행복이라는 불교적 관념을 따라 부탄의 왕은 국민총생산과 같은 추상적인 경제 측정 도구가 아닌 국민의 행복 정도에 따라 발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정할 책임감을 느꼈다. 행복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당신의 머릿속이 아닌 로테르담에 위치한 에라스무스 대학교의 루트 베노벤 교수가 운영하는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로 가라. 그의 웹사이트에는 삶에 대한 주관적 기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는 행복 연구자 디렉토리, 행복 참고 목록뿐 아니라 소비 수준, 문화적 기후, 범죄율, 교육, 자유, 건강, 부와 불균형, 생활 양식, 사회제도의 수준, 가치 등으로 행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